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경전 예산안 등 상정안에 대한 심사 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장 김진영입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재우 공업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과장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897만 원이 증액된 198억 5,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내용입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원인자 부담금 부과 3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등 상계사업 1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2022년 특별조정 교부금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3쪽 공업과 소관으로 모산 은실근린공원 지방채 발생 이자 지원 국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4,5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산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130억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국비 보조 사업으로 100만 원, 공원 내 남녀 공용 화장실 교체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 교부금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821억 2,0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2,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0도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903만 원이 증액된 155억 7,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불 방지 대책 도비보조 사업으로 헬기 영상장비 구입 내시 변경에 따라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 차량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에 활용하고자 분무 및 송풍장치 추가 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추가에 따라서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숯가구기 페트롤 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2022년 특별조정 교부금 성립준 예산으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21쪽에서 322쪽 행복정원 조성 및 행복정원단 운영입니다. 관주도의 경관 사업을 탈피하여 주민 참여형 정원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2,160만 원이 증액된 485억 1,82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모산공원 보상 및 109 조성공사비 100억 원, 은실공원 보상비 30억 원, 삼각산공원 보상비 4억 원, 서정공원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조 공원 내 남녀 공용 화장실 교체 공사를 위한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산 은실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국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녹색건축 사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80억 248만 원으로 8억 원 증액 내역은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사업들이 모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원 의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서 산불 진화 헬기 영상 장비 한 대의 구입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영상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당초 예, 산림농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1,000만 원 예상 세웠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850만 원이 삭감되면서 실제 금액은 이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영상 장비 헬기 앞에다가 부착하는 장비인데요.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 시 산불 상황실, 그다음에 경기도청 상황실, 산림청 상황실까지 연결돼 가지고 진화 장면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에서 보유한 그 산불 진화 헬기는 몇 대인가요? 임차 한 대입니다. 그럼 임차한 헬기에 부착하는 영상 장비가 되겠네요. 예, 헬기 그렇습니다. 그럼 임차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6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조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야영장이 그 소풍정원 야영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다른 야영장은 해당이 혹시 아직 안 되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캠핑장 같은 경우는 내리도 그렇고 전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불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 보조 사업비에 요 경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는 평택에 있는 다른 야영장에도 모두 보급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이걸 보고 모니터링 통해서 효과가 있으면은 다 보급을 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이제 텐트 안에서도 어떤 전기 시설이나 뭐 난방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됐을 때 이런 경보 장치를 통해서 좀 안전이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저기 올라오신 거 다 보니까 뭐 적절한 사업인데 혹시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는 뭐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추진이 아마 이제는 아무래도 뭐 5월 이후로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나무 심는 시기가 적절할까요? 이건 산림농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주는 3월 26일 날 했었고요. 지금 착공해가지고 거의 약 한 80%에서 90% 지금 진척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 수목에 대해서는 요새 수목이 좀 많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도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8페이지 보면은 행복정원단 운영 이게 있어요. 보면 행복정원이 2026년까지 100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25개 읍면동에 하나씩만 해갖고 25개소를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 하나씩 이렇게 맡아서 조그맣게. 예, 그렇게 이 내용 계획했습니다. 좀 예.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원이요. 네네. 읍면동별로다가 현재 이제 296명 이제 그 12명인데도 있고 뭐 5명인데도 있고 15명인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발대식은 이제 지난달에 발대식은 했고요. 그 읍면동별로다가 이제 그 짜투리 땅 빈 공간들에 대해서 이제 정원을 조성하겠다 찾아가지고 이제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고 그 동안은 이런 거를 이제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이렇게 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관주도로 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을 참여시켜서 같이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읍면동에 대한 그 환경 꾸미기는 그 읍면동 분들이 거의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자재 구입을 해준다든가 뭐 물품 관련 같은 건 구입을 해주고 대상지를 선정할 때 시하고 그 현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제 꾸밀 예정입니다. 시작하는 거니까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 막 쓰레기를 버려져 있는 거를 다 치우고 거기다가 꽃을 심으니까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거는 제가 한번 이런 것을 시작하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공원 내 남녀 공용 화장실 교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평택시 전내에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로 돼 있는 게 5개가 전부 다인가요? 후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건물로 지어진 건 이게 전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북이나 현덕 같은 데 보면 소공원 만들 때 임시 화장실을 놓은 게 몇 개소가 있습니다. 네네. 예. 요거는 90년대 초에 그 화장실법이나 이런 게 지금 같지 않았을 때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조그만 화장실입니다. 예,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가 좀 너무 험악한 시대로 돼갖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뭐 평택시 전역에 5개만이 그게 지어져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하고 다른 거 이제 소규모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다시 방침을 생각하고 계신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뭐 확인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요거는 이제 의회에서 상건위에서 사실 지적을 받았던 장소들이에요. 지난해 이제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거라 저희가 발빠르게 바로 이제 그 행감 조치 사항으로다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빨리 해갖고 이런 거 같은 거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문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남녀 공용 화장실 교체 공사를 상건위에서 행감 때 지적 받으신 사항으로 지금 교체 공사를 하신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평택시 관내에 그 BF 인증, 본인증까지 다 완료, 현재 공원 내에 있는 공원들은 다 인증을 받은 걸까요? 화장실들이? 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 받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적용 대상이 있고 적용 대상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 공원들 화장실은 대부분 이 인증 대상이 적용 대상 아닌 게 해당이 됐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강화가 되잖아요. 예. 그거에 맞춰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 대부분이 대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심지어 뭐 입구에서부터 고공고 대상 그렇죠. 했다가 지금 뭐 입구에서부터 거기 동선까지 다 그걸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예. 예산도 적지 않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저희 지금 교체공사 이 예산 보다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남녀가 같이 쓰는 거 급한 것부터 일단 해결하고 그건 이제 그 규정에 맞춰서 예산 들어서 해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이제 예결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견 내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예결위원으로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시고 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해가지고 이제 이게 도비로 해서 내려오고 시비가 1,300만 원이 추경에 이제 올리셨어요. 지금 이제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자료 그대로 분석을 한다면 굉장히 잘 추진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장치에다가 있는 저기 그 차량에다가 산불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무기를 추가로 달아서 예산을 절감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고가에 구입해놓고 산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걸 묵혀야 되잖아요. 떨어지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1,300만 원만 더 드리면은 이 분무하고 송분 장치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1,300만 원을 들여서 요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산불 기간이 5월 15일까지인데요. 네. 요즘 이제 기후 온난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용유충이 좀 빨리 이제 발병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별도로 비용유충 방지 그 기간은 이제 6월 이후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하고 이제 비용유충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직원이 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게 자체적으로는 없죠?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하나를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의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효용 가치를 늘리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공모도 과에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권장을 좀 드립니다. 자, 가로수 특화거리 지금 이거는 특조금인가요? 특조금 이게 작년에 나와서 올해 이제 10위를 편성을 하신 거죠. 요거 지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안정 그 팽성에 그 미군기지 진입도로 주변에 그 가로수가 이제 고사되고 이제 방치된 게 많은데 그쪽을 이제 내방객도 많고 기지가 이전되면 내방객도 많은데 거리가 너무 이제 어수선하고 해서 그 부분을 가로수를 좀 특화시켜서 느티나무, 팽나무 뭐 이 구간별로다가 그 가로수를 특화시켜서 심어서 이제 좀 거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기지 주변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거리가 너무 좀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걸 가로수를 특화시키고 거기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이제 그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시 전체 지역으로 다 좀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특화거리라고 하면 수목이 어떤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느티나무, 팽나무, 이제 그리고 벚나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환경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 도로가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지금 이제 꽃가루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알러지가 생겨서 그 알러지로 인해서 우리 이제 이번에 환경국에서는 뭐 진단비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있어서 홍보 계도하는 이런 예산도 세워져 있고요. 또 하나는 도로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뿌리의 어떤 기능, 그 뿌리가 하는 고유의 기능은 흡수를 해서 나무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품종마다 그 뿌리들이 위로 올라오는 뿌리들이 있어요. 이런 뿌리들에 있어서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이 되고 들뜨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예산을 또 수반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화거리를 가실 때는 수목의 어떤 성장 속도나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셔서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목이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수목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도 지금 보도블럭이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뿌리가 올라오면서 들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도블럭 크기를 좀 더 크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에 대한 어떤 그 성장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체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꽃가루가 수반이 되거나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제 우리 도로과에서 올라온 것도 그 보도블럭 교체 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그 산림욕지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도로과에서 보도블록을 깨끗이 잘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크면서 올라오는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들뜨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오르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이쪽 지역은 이제 그 도드리 게이트 들어가는 데하고 이제 안정리 게이트 들어가는 게 두 군데가 되겠는데요. 한쪽은 이제 소형 고압 블록으로 돼 있고요. 네. 이제 도드리 게이트 들어가는 데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보도 블록은 없고 이제 그 갓길에 이제 돼 있는 거라 아마 이제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이제 안정리 게이트 진입도로가 이제 해당될 거로 보여지는데 유념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 수목을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좀 성립적 예산을 쓰고 하는 이유가 식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 제가 그 지역을 돌면서 나무를 심는 시기가 아니면 이 심은 나무가 잘 자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고 물을 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볼품없는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는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자료도 지금 제가 준비를 해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고사를 하게 되면 업자들 그 사업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우리가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업체들이 선정이 됐을 때는 그 부분까지 예산에 녹여서 단가를 매겨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정을 하시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되고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지 않은 시기가 지났을 때는 충분한 물을 주면서 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산 절감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0페이지. 모산 근린공원 조성건에 대해서 하는데 21년도에는 과수 체험을 2천만 원을 그때 세워서 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추경으로 올라오실 거죠?
본 예산에 담아져 본 예산에 있습니다. 담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모산근린공원은 지금 계속비 사업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을 모산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원들은 다 안에서 올라오셨어요. 예산 집행률이 분명히 집계가 돼서 있을 텐데 지금 모산근린공원 그다음에 공원이 지금 저희가 한 5개인가 되고 있죠. 지금 삼각산, 은실근린공원, 모산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에서 전체 139억 추경이 올라왔는데 왜 예산 집행률이 안 올라왔습니까? 별도로 기록한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액은 현재 2월 사업비 포함해서 411억 중에 251억이 집행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21년도, 20년도, 23년도 거를 쭉 보면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여기가 잡혀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공원들은 거의 빠졌어요. 빠진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은실공원도 예산 집행률이 지금 없고 전체 보면은 공원을 보시면 예산 집행률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삼각산 근린공원도 지금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몇 퍼센트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가 지금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한번 봐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을 하신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률이 네. 기입이 안 돼서 올라왔다고요. 기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좀 주세요. 지금 공원 4개 공원에 올라온 4억, 30억, 100억, 5억에 대한 계속비 사업으로 쓰고 있는 예산 집행률에 누계가 안 나와 있어요. 공원만 지금 다 빠져 있는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보면 보통 예산 집행률은 공공산림 가꾸기 국비 같은 경우는 4.4% 해가지고 기입이 돼서 올라왔어요.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거고요. 지금 이제 이제 예산들은 대부분 이제 그 모산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산근린공원도 물론 이제 그 보상비가 있지만 다 이제 보상비입니다. 지금 보상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히 이렇게 자료를 올리실 때 예산 집행률을 올려서 기입을 하셔서 보내시는데 지금 근린공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모산근린공원은 예산 집행률이 다 빠져 있어요. 한번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10페이지부터 쭉 있거든요. 예산 집행률이 하나도 기입이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네, 기록이 빠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공원만 지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가 빠졌으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지금 모산근린공원부터 삼각산 공원까지 4개 추가가 들어온 이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 그 집행률이 다 빠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별도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록을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하셔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모산근린공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금 4개의 공원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크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시 설계 용역이 지금 보완을 지금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설계 보완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잔여지 보상하고 조성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상으로 40억이 올라온 거예요. 이 보상이 되면 이제 보상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보상비는 모두 확보합니다. 확보를 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조성 공사는 올해부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2004년도부터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올해 착공 예정으로다가 지금 경제성 검토나 공기 같은 그 적정성 여부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토기 같은 게 나와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10월 늦어도 10월까지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문화재만 해결되면은 큰 문제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고려시대 저 파편이 나왔습니다. 자기 파편이. 자기 파편이. 네.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유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한 그건 저희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 통보 받은 것도 없으신 거예요. 현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악을 생각을 하면 올해 이제 착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염두에 두고 진행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늦어도 12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 추경에 지금 담은 내용에 공사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네, 조선공사가 지금 들어 네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60억이. 네. 이제 유물이 이제 출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긴장감은 계속 갖고 계시겠지만 사업에 있어서 진행되는 데 있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보상 금액이 또 추경으로 또 올라오는 사례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제 지금 82%로 3월 기준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보상비가 추경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공원 내 남녀 공용 화장실 교체 공사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잠깐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으셔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남녀 공용 화장실에 혹시 기저귀 교환대가 좀 있나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 화장실에는 예. 없어요. 없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게 워낙 옛날에 설치된 화장실들이라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설치된 화장실이 아닙니다, 지금. 그 추가로 되는 화장실들은 있어요. 설계에 의해서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갖춰서 이제 설치를 해야죠. 예. 그러면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있습니까? 남자 쪽에는 없고 여자 쪽에 있습니다. 남자 쪽에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제가 항상 다루는 얘기가 있지만 성인지 예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혼자 아빠들이 아이들을 많이 케어를 해요. 그리고 아이랑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평택시에는 공용 화장실에는 전체가 아기 기저귀 교환되는 남성들의 화장실에도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어르신 지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 실시 설계 용역에도 그 부분을 좀 녹여서 진행을 좀 시켜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차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는 이제 사실은 제 지역구기도 합니다. 예,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이런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저희가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임대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주차 공간이나 이런 거에 추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들은 빨리 좀 건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 과정을 보니까 설계 공모를 들어가서 이게 설계비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라 요 시기에 이제 필요한 예산이라 들어왔는데 요 다음에 이제 들어올 사업비는 뭐가 있습니까? 예, 다음에는 이제 공사비,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제 그 사업비 예산을 세워야죠, 이제. 사업비 예산 순수 사업비만 지금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공사비가 130억, 한 160억입니다. 지금 공사비만 지금 설계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내년에 그 예산에 본 예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녹여져야 되는데 이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다음에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여지는 좀 있으십니까? 행정복지센터라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기획 설계를 먼저 했고요. 설계 공모를 위해서 기획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획 설계 과정에서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지역
그 이제 그 협의회장님들하고 일부 의견을 받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본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설계 때 기본 설계가 아니 나오면은 주민 설명회를 갖춰가지고 그 이제 사전에 의견 수렴도 하고 그 행정복지센터 동석동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이제 프로그램 부분이 있고요. 동석동 이제 직원들 부분은 뭐 특별하게 내용은 없고 이제 좀 휴식 공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원 휴식 공간이요? 예,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주민들 의견은 이제 프로그램실의 다양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동석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밑에 동석동 이제 밑에 행정복지센터 밑에 이제 그 도서관이 같이 그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직원들과 그 일반인 그 사용자들 간에 그 동선 분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하 부분에 이제 도서관하고 같이 지하를 설치를 해서 지하층에는 무슨 이제 일반 그 창고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은 주차장 한 45대 직원들하고 공용 차량 전용으로 이제 45대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지상에는 그 민원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이용자들을 위한 그 주차장 한 100여 대 정도 90대에서 100여 대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 민간 기업들 뭐 중소기업이든 보통 이제 직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휴식 공간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직원들이 딱 특별하게 그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지는 않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그 휴게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뭐 휴게실 개념도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탕비실 개념으로 탕비실에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예.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 직원들의 복지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짓는 이런 공공 건축에는 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즐거워야지 좋은 민원이 처리가 되고 좋은 방안이 나오고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규모가 좀 크면은 그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가 크면은 반영을 한다는 얘기를 아니요. 했죠. 이제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휴게실을 갖추고 있지만은 이제 좀 그렇게 그 출장소나 시청 같이 큰 규모 정도까지는 그렇죠. 못 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그 맞는 지적 해주신 거고요. 이제 그동안 그렇게 못했죠. 근데 이제 그 앞으로 나갈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라 이제 실시 설계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평택시의 공무원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공간, 일과 사적인 거에 대한 어떤 분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작은 시간이나마 주어진다면 그런 데서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방향성을 잡는데 조금 예산이나 아니면 공간 확보에 비록 크지 않더라도 조금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 지금 주민이 90대에서 100대 정도면은 그때 간담회를 잠깐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적다는 얘기는 안 나오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복지센터만 독립으로 했을 때 한 75대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인 경우에는 한 40여 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용 시간대가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잠시만요, 과장님. 다르다는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그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동사무소가 이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오전이나 오후에 집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른들이 오실 경우에는 유아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 낮 시간에 오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용 시간대가 분리된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제 그 일반 그 이용자들이 100대 정도면은 충분히 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요. 제 사견은 따로 간담회 자리나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쭤본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공사 착공 및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뭐 그 더 뒤로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없으신 거죠? 일단 땅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된 됐죠. 거기 네. 때문에 이제 제일 큰 게 해결이 됐죠,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 행정 절차 이제 설계하고 이제 시공사 선정해서 이제 공사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보통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좀 중간중간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조금 자료를 메일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구 의원들은 현장 그 자기 지역구에 방문했을 때 가장 큰 현안이 지금 저희는 평생학습센터, 그다음에 모산근린공원, 그다음에 핵정복지센터예요.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을 상임위가 아니면 전달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조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게 업무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현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좀 공원 내 남녀 공중 화장실 그 여기 화장실 설치 기준에 혹시 장애인 화장실도 있나?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거죠?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 그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 5개 외에 그 저쪽에 그 서부 지역에 있는 화장실 같은 거는 아직 이제 교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안심벨 같은 거는 설치되어 있나요? 네, 안심벨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그런 거 안 돼 있으면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린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중에서 이제 추경 예산으로 4억 5,200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 사업들을 보게 되면 본 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에 올라왔을 시에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2023년 1월부터 계속적으로 12월까지 돼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몇 개 그 사업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일할 때는 여기에서 예결 특위에서 이제 의결이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좀 섬세하게 좀 참고를 하셔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조금으로 미리 작년에 특조금이요? 이 예산 편성한 우리가 편성한 이후에 이 특조금이 결정되는 바람에 된 거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특조금이라고 기재를 안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그런 것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또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하게 되겠죠. 네, 당부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